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공부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포자의 신이라는 정성재 강사에 대한 엄청난 동감, 그리고 엄청난 실망, 그리고 정성재 강사를 위한 변명,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좀 좋아했고 지금도 사실 수학 좋아해요. 최근에 EBS 수학 강의를 예전에 들으면서 그게 마치 쇼 프로처럼 재밌더라고요.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인강도 좀 듣고 있고 그래요. 무료로 된 것만 듣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수업 내용보다는 그분이 했던 어록 같은 거 있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자기는 이랬다더라, 뭐 이런 공부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이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정승재 선생님 거를 자주 보거든요.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고 정말 좋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꼭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특히 수학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에 생각 재료들이 없다. 그리고 최상위권은 정말 교과서를 좋아한다. 수학 교과서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 정승재 강사분도 본인이 짤막짤막하게 이제 강의 중에 했던 영상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정승재 강사분을 인터뷰한 영상도 있어요. 그게 보면 자기도 정말 수학 교과서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가끔씩 수학 교과서가 여러 종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본대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했던 말들을 보면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암기하는 것이 아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줍니다. 많이 영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결국 최상위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수학을 수학되게 풀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랬을 때 근데 직접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동기 영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근데 EBS를 듣다 보니까 그 확률과 통계 부분에 그 정승재 강사분이 직접 강의를 한 거예요. 자기 본인의 말씀도 그렇고 다른 데서 말씀도 그렇고 이게 실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한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EBS라고 해서 무료 강의라고 해서 결코 준비를 덜 한 게 아니고, 또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평소 발언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코 이제 뭐 무료 강의라고 해서 질 떨어지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확률 통계 부분의 강의를 쭉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간 실망했어요. 그동안 이제 공부에 대한 개념 이야기, 어떻게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많이 하고 공감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강의하는 중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암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트릭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뭐 이런 말은 좀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선생님보다는 학원 강사 쪽에 가까웠어요. 뭐랄까, 선생님이라 그러면 약간 선비처럼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개념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고, 학원 강사분은 이제 공부에 대한 트릭,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 같다고 약간 생각이 되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치면 정말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 평소에 했는데, 제가 본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강사분에 가까운 문제풀이 요령 같은 거를 떠올려주게 하는 그런 식의 강의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의 비판입니다. 비판. 안 좋은 거. 이 영상을 정승재 강사님께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보시겠죠. 확률이 얼마나 적겠어요. 게다가 제 영상은 별로 인기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정승재 강사분이 했던 강의를 보면 본인이 말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훨씬 더 암기를 강조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것들이 약간 정승재 강사마저도 이렇게 강의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다른 강사분들 제가 또 보고 있는데 훨씬 심한 사람, 저렇게 공부하면 정 떨어지겠다.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학 공부가 암기라고 하나? 할 정도로 안 좋은 사례도 봤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도. 그래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정승재 강사님마저도 강의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사실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승재 강사분을 위한 이제 변명입니다, 변명. 그런데 이제 정승재 강사님이 본인이 말한 것처럼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학적인 개념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주입하는, 생각하는 힘만 이제 강조하는, 본인의 말처럼 하는 걸 강조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개인적인 지도 기다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성재 강사님이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라는 걸 쭉 강조하고 설명했지만, 막상 학생들이 오려면,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려면 그 순간만큼은 이제 강사로서의 면모도 좀 섞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줄 사이를 적절히 균형을 잡아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타협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뭐 1타 강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트나 그 학원에서의 제 1등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1타 강사라고 해요. 제일 유명한, 구독자 수 많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매한 둘 사이를 잘 타고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원론적인, 본인이 말한 그 이상적인 그만 계속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동네 학원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너무 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음악 이야기도 하고 뭐 딴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학적인 개념, 그 사고, 생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잡다한 거를 하는 걸 싫어해요. 정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집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갑자기 노래도 불렀다가 뭐 쇼도 했다가 뭐 다른 강사는 카메라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뭐 글자도 이상하게 쓰고 뭐 하여튼 뭐 약간 코미디언처럼, 개그맨처럼 수학을 그렇게 수학적인 본질적인 사고의 그쪽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잡다한 것들을 더불어 많이 뒀더라고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명하자면 정승재 선생님마저도 그 개념은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 강의는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EBS의 다른 강사분들도 좋은 강사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다른 이제 강의하는 것도 그분들 강사가 오히려 수학적인 본질적인 걸 더 많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어떤 선생님 강의해달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성재 선생님은 수학 강사로서의 자질도 있지만 어떤 공부를 어떤 태도로 공부해야 되는 대한 그것이 더 학생들의 어필이 됐다고 그랬지, 공부하는 그 스킬 자체, 강의하는 그 스킬 자체, 또 강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더 본질에 맞다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뭐 특별히 더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승재 선생님이 했던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어떤 수학 공부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 그 영상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걸 보면 풀 줄은 아는데 그 생각을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만 응용하면 못 푼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미적분을 한참 배울 때예요. 미분적분을 한참 배울 때인데, 그때 이제 문제는 풀려요. 문제제는 문제를 풀리는데 왜 사람이 미분이란 걸 도입했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그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친구한테 물어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다른 애들이 저한테 그 문제 풀어달라고 이제 찾아오는 경우 있을 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찾아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게 미분 접근하면서 왜 미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또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도 그 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알 수 있죠. 문제 풀다 보니까 우리가 물리에서 시시각각으로 힘이 바뀌고 시시각각으로 질량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면출 나누기 위해서, 순간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리에서 배운 것과 수학에서 배운 것이 약간 통합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 막 배워가 둘 다 막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물리도 좀 배우고 수학도 좀 배우면서 그게 두 개 통합이 딱 되면서 아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진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과 적분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삥 돌았어요.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문제 푸는 건 똑같았지만 생각 자체 왜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는지가 아는 순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학하면서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잘 모르죠. 저희 아내한테 이 말 했더니 약간 전혀 공감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고 제가 로그와 지수와 로그 강의를 몇 개 들었거든요. 다른 수학생 강의하면서. 근데 그거 들으면서 다들 뭐 좋은 이야기 강의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수 로그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저에게 통찰력을 줬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수와 로그가 생김으로써 그 천문학자들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와 큰 수를 곱하고 나누고 해야 될 때 지수와 로그 개념이 없으면 이게 계산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수와 로그 개념을 뒤에 있는 로그표 있죠. 그거 있으면 엄청나게 큰 수와 큰 수를 뭐 여러 개를 곱하더라도 그걸 다 덧셈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계산하는 어떤 수고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수 로그 함수를 개발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 그 말을 그 어구를 깨닫는 순간 지수 로그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지수 로그 아주 좋아해요. 그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이 우주에 있는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을 동시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수로그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줬던 선생님 또 그런 것들을 통찰력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던 그 힘 그런 것들이 정말 감격스러운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강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공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실제 그거를 딱 이렇게 깨치하고 그걸 즐기고 좋아하는 건 또 다른 얘기 같거든요. 어쨌든 저는 정성재 스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주는 분도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사실은 영상을 하나 보고 며칠 전에 정성재 스님 실제 강의를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실제 강의한 걸 보고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